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예, 오늘은 커피값 계좌 10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10주차에 대해서 영상 저희 커피값 계좌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블로그나 유튜브의 특성상 주식 투자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배울 때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가 이제 4월 24일이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4월 25일이 월급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존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1주차 때 이제 3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매주 25일이 이제 월급날이어가지고 이제 30만 원씩 이렇게 월급날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9주차 때가 이제 90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4월 25일이 토요일이지만 이제 월급날이기 때문에 저희 4월 24일이 이제 전날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금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더 입금해서 이제 90만 원에서 이제 120만 원이 됐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원금은 120만 원이 됐지만 이제 주식 투자 금액 자체는 한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가 손익은 2만 원 정도가 나고 있고 이제 손익률은 2.71%입니다. 지난주에는 좀 장이 많이 상승하는 장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체결 내역 같은 경우는 4월 20일부터 이제 26일 지난주에 보시면 이제 한국경제TV가 5주, 삼성증권을 이제 한 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게 특별히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어떤 특징적인 게 있어서 매매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날 그 주 그냥 한 주 한 주에 그냥 조금 비중이 좀 아직 더 모으고 싶은 종목 위주로 어차피 이런 종목들을 다 조금씩 계속 살 거지만요. 이제 그날 그때 이제 조금 사고 싶은 종목 위주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9주차에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는 5주였는데요. 이제 5주를 더 샀으니까 10주가 됐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한 주였는데 이제 2주가 됐습니다. 그렇고 현황으로는 LG하우시스 우가 지금 많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연여행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제 본 계좌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적은 금액이지만 플러스지만 제 본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한 30% 정도가 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에 할 때 많이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할 거라고 이제 장기적으로도 건설 경기는 좋지 않지만 이런 샤시나 이런 거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해서 샀었는데 이제 본 계좌에서는 좀 많이 손해가 나고 있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3, 40%까지 이렇게 손해가 나고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커피값 계좌에서 시작할 때는 이게 많이 좀 저렴해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 좀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계속 모아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량도 2개밖에 안 되고요. 크게 의미가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갈 생각이고요. 특별한 계좌에 대한 코멘트는 크게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제가 이제 커피값 계좌를 처음에 운영했을 때 이제 종목들을 이제 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이렇게 매겼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좋은여행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매출액이나 EPS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상시 매수를 고려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80점이 나와서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참 좋은 여행도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금 최근에는 좀 바쁘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 이제 시간이 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했던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나 수출포장, 참 좋은 여행, 서한까지 했었네요. 삼성전자는 예로 드린 거고요. 예로 드린 거고, 수출포장, 참 좋은 여행, 서한까지 했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출포장, 이제 참 좋은 여행, 이제 서한까지 했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시간이 되면 좀 앞으로 좀 한 두 달 정도는 제가 바빠서 이런 영상을 좀 올리기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두 달이나 세 달 이후에는 좀 종목 분석에 대한 것들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이런 식으로 그냥 계좌를 운영하는 것들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뭐 종목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렇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제 본 계좌에 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하면서 또 이제 새록새록 옛날 기억도 나고 또 해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주식 투자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좀 와서 이제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와 투자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별로 읽어보시거나 이제 앞으로의 뒤에 영상은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제 여러 가지 글들을 좀 봤을 때, 이 뭐, 블로그는 연금술사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주식조화인데, 이 사람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 패턴이나 이런 투자 성향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 사람의 투자 철학을 배워서 이 사람과 비슷한 방향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을 들으시고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투자 공부법이라고 제가 적어드리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공부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오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투자법이 투자 공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투자 결이 다르시면은 뭐 틀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뭐 맞네 안 맞네 하시는 것들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제가 주장하는 거나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한번 보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유튜브도 있고요. 블로그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신문 기사를 읽을 수도 있고요. 기사를 읽을 수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만약에 비중으로 따지면요. 예를 들어서 책을 8 정도를 한다면 이제 나머지를 한 2 정도로 초반에는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같은 경우도 아무거나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누가 봐도 웬만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는 뭐 국내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나오는 책들은 너무 검증이 안 된 이런 사람들의 책이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초반에 읽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게 양서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뭐 피터 린치나 뭐 이런 사람들의 책을 위주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을 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뭐 이렇게 추천해달라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피터 린치랑 벤자민 그레이엄 또 누가 있을까요? 피터 린치랑 벤자민 그레이엄 그 다음에 뭐 워렌 버핏 주주서한 같은 책들이 있죠.
요 책 읽으시면 1년 가실 거예요. 뭐 책을 뭐 엄청나게 많이 읽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터 린치랑 벤자민 그레이엄이랑 워렌 비핏, 주주서한 요런 관련 요 정도 세 명이 쓴 책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피터 린치의 투자법 따라하기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에 대한 소개라고 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뭐 번역하거나 누가 다른 사람이 이런 걸 쓴 걸 읽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직접 거의 뭐 쓰거나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좀 책을 사서 읽으시고요. 유튜브나 블로그 신문기사, 이게 참 웃기죠. 저도 지금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나 블로그나 신문기사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책을만 읽으라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약간 이게 책 같은 것들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어떤 기본과 본인만의 기준 같은를 배우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유튜브, 블로그, 신문기사.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고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배우시면 정말 잘못 가실 수가 있어요. 투자의 방향을. 그리고 저는 주변에 종종 그렇게 이제 잘못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요. 사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제 주변에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저한테 뭐 투자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특징을 보면 이거 정말 안 읽습니다. 책 정말 이렇게 안 읽고 뭐 최근에 인기 있는 유튜버, 블로거, 신문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고 와서 뭐 와가지고 저한테 막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제가 설명을 해주면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막 근거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제가 이제 납득이 안 된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를 좀 이해시켜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가 안 통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어떤 그런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특히 신문기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경제 신문기사는 어떤 특정적인 객관적인 시각에서 쓴 거라기보다는 어떤 특정적인 뭐라고 할까요? 뭐 목적을 갖고 쓰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들과 하다못해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신문기사나 이런 데서 내보내는 통계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뭐라고 하죠?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되게 이제 오해를 할 만한 이런 뭐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 건데, 뭐 좀 의미를 오해하기 쉬운 식의 데이터를 끌고 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시고 책 같은 거를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과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후배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많이 해주죠. 개념 내용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 그분들이 제 후배들도 와서 보면 자기들은 쉽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쉽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그냥 되게 쉽게 고정관념과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처음에 공부를 하고 요새 좀 되게 많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해보면 아 이게 진짜 저도 저랑 좀 친한 후배 같은 경우들은 제가 좀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원래는 신경도 안 씁니다. 요새는 뭐 저도 뭐 나이 뭐 제 주변에도 뭐 제 후배라고 해도 30대 중반이고 이런데 제가 뭐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하는 것들도 어불성설이고 해서 뭐 특별히 뭐 틀린 생각을 갖고 있고 투자를 잘못하고 있어도 뭐 별로 뭐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뭐 이제 고마워할 리도 없고 잘 될 뭐 제 말을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되면 뭐 욕만 많이 하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보다 못해서 제가 좀 친한 후배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도저히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확증 편향을 갖고 그런 것들만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기면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책을 많이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신문기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책을 정말 많이 읽고
많이 읽는 것도 아니죠. 뭐 피터 린치 책, 벤자민 그레이엄 책, 뭐 워런 비핏 이런 것들 뭐 유명하신 분들 책 읽어봤자 뭐 10권밖에 안 됩니다. 한 10권 정도 책 한 번 읽으시라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읽고 다 읽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여러 번 읽으셔야죠. 뭐 처음 한 번 읽고 투자를 조금 하신 다음에 또 읽고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리 물가, 뭐 경제공황, 채권, 선물 옵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뭐 배우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좀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나중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예측할 수도 없고 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요. 뭐 어떤 강연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금리 예측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을 분석하는데 15분을 썼다면 14분을 낭비한 거다. 이런 식의 말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뭐 물어보시면 할 말이 많고 이런 것들이 왜 쓸데기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해드릴 일이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런 왜냐면은 잘 모르시는데 얘기해봤자 별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한번 해주시고 그냥 뭐 제가 말하는 말이 좀 많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거를 초반에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1년 2년 정도 했는데 그동안 이런 금리 물가 경제 공황 채권 선물 옵션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뭐 이런 책만 읽고 있다. 맞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맞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거 뭐 잘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은 뭐 저도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또 배우기도 하는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냥 결론은 뭐냐면 별 필요 없습니다. 별 필요 없으니까요. 없고 맞지도 않고요. 맞지도 않고 뭐 이런 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투자를 진행했을 때 맞지도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보신 분들은 그냥 뭐 저는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아예 뭐 잘 몰라도 투자하는데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얘기가 많으시겠죠. 뭐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저랑 철학이 다르신 분들은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이런 걸 모르고 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저랑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그런 투자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뭐 이제 뭐 단타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별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서로 이제 투자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 유튜브나 블로그 기사 같은 거를 보고 이제 책을 많이 읽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경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손절은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면 뭐 한국 경제에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반에 좀 공부를 하실 때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생각을 다 들어보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정말 나중에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어떤 이런 새로운 이제 어떤 주제나 뭐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있어서 검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조금 이렇게 너무 편향된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박힌 생각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부동산을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면은 이제 부동산들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친숙을 하니까요. 제가 한 4년 정도 전에 아니지, 한 3년 정도, 4년? 3, 4년 정도 전에,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제 좀 알람으로 떠가지고 어떤 뭐라고 하죠? 부동산 폭락론자의 어떤 한 이제 유튜버 분을 알게 됐는데, 저 이분이 참 이게 대단했어요. 이게 3, 4년 전에는 그래도 이제 부동산이 약간 조금 이제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을 때고 이제 막 살아날라고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분이 이제 이때부터 폭락을 주장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한 5년 정도 전에 4년 5년 정도 전에 집을 샀거든요. 이렇게 샀는데 이제 요분이 이때부터 이제 부동산 폭락을 주장하셨죠. 그때는 이제 유튜브 구독자도 뭐 이제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제가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이제 분양을 받았거든요. 부동산을 분양을 받고 이제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분양받은 가격에 비해서 2배가 올랐습니다. 2배가. 2배가 올랐고요. 제 지금 주변을 봐도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올랐거든요. 근데 뭐 물론 안 오른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은 지방인데 제 고향 어머니 집 같은 경우는 안 올랐죠. 안 올랐는데 이제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올랐는데 아니 되게 웃긴 게 이분은 이 부동산 폭락론자 요 하시는 분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무슨 구독자가 이때는 되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적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좀 큰 유튜버가 되셨어요. 큰 유튜버가 되셔서 이게 사람들이 되게 거의 막 영상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 다 이렇게 추앙을 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막 이제 뭐 이제 거품이 나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제 주변에도 그렇고 부동산으로 다 돈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 틀리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한 5년 정도 빗나갔는데, 이 정도면은 이게 뭐 언젠간 오겠죠. 뭐 이렇게 하면 언젠간 오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거기에 지금 이 부동산 그 유튜버 분이 유튜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추앙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 3, 4년 요런 이제 부동산의 상승기에 분명히 어떤 지역이나 어떤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운이 좋아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부동산이 이제 상승을 했던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한테는 이분은 3년, 4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해를 받거나 또는 손해를 뭐라고 하죠? 손해를 이제 볼 뻔했거나 라는 분들한테는 이분이 정말 좋은 유튜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분이 부동산이란 영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그냥 뭐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몇 번 이렇게 들어보곤 했는데 뭐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주식처럼 뭐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했으면은 제가 이분이 그래도 뭐 전망이 틀렸건 맞았건 이런 걸 떠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이구나 이런 걸 알 텐데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부동산을 그냥 투자 목적은 아니고 실수 거주 목적으로 샀는데 벌써 한 2배나 올랐는데 이분은 이제 아직도 이렇게 계속 폭락을 조장하시고 점점 인기는 더 많이 있으시네. 근데 이게 참 희한하네. 뭐 이게 나한테는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장하시는 게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제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아마 여기에서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제 뭐 손해를 보셨거나 갭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진짜 위험하고 버블이 터질 거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걸 보시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팩트는 뭐냐면 저는 돈을 벌었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잃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그
이걸 보는 이 사람의 말이 맞다 틀렸다기보다는 그냥 당사자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이 유튜버의 부동산 폭락론이 안 맞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 잘했는데요. 잘한 게 아니죠. 저는 운이 좋았죠. 저는 운이 좋았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 유튜버의 말이 정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이런 걸 막 보시는데, 그리고 제 영상도 보시고 막 하실 거죠. 근데 이런 데서 하는 어떤 전망이나 뭐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인 내가 어떻게 투자를 진행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냥 이 사람의 말이 과연 맞을 거냐, 이 사람의 말이 뭐 이제 주식이 오른다는 이 유튜버의 주장이 주식이 떨어진다는 이 유튜버의 주장보다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지, 또는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이 투자자의 말이 더 신빙성 있어 보여, 그러니까 난 주식 투자를 안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건 조금 좀 웃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중에 또 오르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한 10년, 15년 정도 코스피가 2천에서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뭐 10배, 20배 나오는 주식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어떤 뭐 전문가가 10년, 15년 전에 코스피는 대세 상승을 하지 못하고 2000 정도에서 계속 머무를 거다라고 예를 들어서 예상을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예상은 맞았죠. 지금 뭐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코스피는 2000 정도일까요? 근데 15년, 10년 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돈을 정말 코스피는 똑같이 2000이지만 돈을 엄청 많이 본 분도 있을 거고 돈을 엄청 많이 잃은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회사를 잘 찾고 투자를 하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차피 이 인간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례를 끌고 와서 뭐 확증 편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하시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정말 투자를 하려고 시작을 하신다면 본인이 회사를 분석하고 회사가 싸다고 생각되면 매수해서 하시는 거지, 뭐 제 말을 듣고 또는 이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낳고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정말 답답한 겁니다. 왜냐면은 다들 이제 성인이시잖아요. 뭐 고등학생이신데 이거 제 유튜브나 블로그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지 않습니까? 성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억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유튜브든 블로그든 그냥 책임도 없이, 뭐 제가 책임져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뭐 이 돈을 잃던 따던 제가 또는 다른 분들이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남의 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저 사람 말을 들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책임한 겁니다. 성인이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죠. 그리고 막상 공부를 해보시면 제가 느끼는 건데,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게 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 다 쓸데기 없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기업 분석만 배우시고 시간에 투자하시고 하시면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전 솔직히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투자를 정말 배우고 싶다, 좀 알려달라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한 5시간이면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제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시뮬레이션도 해봤고요. 5시간 정도 가르쳐주면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것들은 다 배우고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물론 이제 좀 이제 경험들을 쌓아가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5시간 배웠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치 판단을 할 정도는 된다는 거죠. 본인이 어떤 것들을 배워서 이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 틀린 말을 하는 것 같다 정도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겁을 먹지 마시고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말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서 좀 본인이 직접 투자를
본인의 생각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한번 뭐 다음 주에도 뭐 좀 기업 분석 이런 것들 잘 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